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고요. 정말 자랑할 만한 기업인데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별히 애증의 삼성전자입니다. 8만전자, 7만전자, 6만전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승우 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실적은 뭐 꽤 좋은 것 같은데도 주가는 약한 흐름들로 답답한 분들이 많은데 증권사 전체적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조금 내리는 최근의 분위기이고요. 유진에서도 센터장님도 목표가를 좀 낮추셨군요. 예, 그렇게 네. 했습니다. 예. 네, 얼마 정도 낮추신 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시장 예상치는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고는 보지만 예. 일단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밑도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목표가 이제 10만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결국은 이제 4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이유로 잡아서 이제 하향하는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는 원래 상반기부터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럼 뭐가 바뀌었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이제 부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예, 뭐 중국의 뭐 전력난 이슈, 헝다 이슈,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도 생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오고 또 유럽의 이 에너지 가격 폭등 뭐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서 올 겨울부터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 세계 경제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화면에 보여드렸지만 여타 증권사들도 10만 원에서 한 8만 원 초중반. 네.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은 10만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결국은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는 것들은 뭐 수급이나 뭐 변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에 기반해서 목표가를 매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7% 정도 하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외국계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공매도가 꽤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이제 상속세 내기 위해서 지분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수급 측면에서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매도 네. 어쨌든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네. 그 용어고 뭐 그런 컨셉이긴 한데 제가 이제 보니까 9월 이후에 삼성전자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 중에서 네. 이 공매도 비중은 한 2% 정도가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뭐 그렇게 결론 짓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향후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 또는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예. 갈 가능성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오너 일가의 상속세 요 이슈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 사후에 이제 이미 그 6년 분납하기로 된 것들이 다 결정이 된 내용들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조금 거론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실적 둔화가 되는 과정에 네.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반도체 가격도 좋고 세계 경제도 좋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 그거를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를 해나가면서 나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찍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공매도가 이제 전체 주식의 한 2% 정도라고 하면 사실 상식적으로만 보면 그리 이제 큰 건 아닐 수 있는데 기관이나 뭐 삼성전자의 영향력이나 덩치가 워낙 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주로 하면서 사실 안 사주면서 매도가 나오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개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훨씬 느끼고 있는 거고요. 네. 수급 문제는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있어서 구조적인 핵심적인 그 줄거리는 그 정도 영향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업황일 텐데요. 결국은 전체 디램 가격이나 반도체 업황 전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뭐 사실 전 산업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IT, 자동차 뭐 다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에게도 요거는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소식
인 거죠. 네, 그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최근에 보면 개도국가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좀 풀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비메모리의 이 공급 부족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자동차 반도체였고요.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올해 상반기 연초부터 사실은 텍사스의 한파 이걸로 텍사스에 삼성전자 팹도 있지만 거기에 NXP나 인피니온 공장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다들 충격을 받았고 또 곧 이어서 일본에 또 지진이 나면서 르네사스도 생산에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자연재해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번 하반기 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 동남아 코로나가 확산이 확 되면서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봉쇄를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가 혹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페낭 같은데 그 관광지잖아요. 이제 거기 공항 이제 활주로에 쫙 내리게 되면은 이제 공장들이 눈에 쫙 들어오거든요. 르네사스, 그다음에 보쉬, 인피니온 이 팹들이 쭉 보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거의 올스톱이 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거기서 주로 자동차 반도체 패키징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또 한 번 또 타격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과연 이제 언제 해결이 될 거냐? 사실 조금씩 돌아간다는 그렇죠. 이제 다시 재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제 피크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 공급 부족의 피크는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낙관만 하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그 최악은 지나가는 국면이긴 한데 그 와중에 또 아시겠죠. 이제 중국의 전력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코스트 부담에 대한 이런 난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지금 딜레이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최악을 지났다 그래서 이걸 낙관하기는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게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제조업들은 중국을 갔다가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의류라든지 이런 데 이제 또 이 반도체 쪽은 말레이시아가 생산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군요. 패키징 공장이 거기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된 그쪽 패키징이 거기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체크할 때 말레이시아의 확진자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 부족 사태, 공급 병목 현상,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를 주요 섹터를 누르는 요인이고요. 반도체 디램 가격만 보면 슈퍼 사이클 얘기를 엄청 하다가 저거 어렵습니다. 반도체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반도체 가격은 좀 하향 추세인가요?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연초부터 일부 애널리스트들, 언론 등에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슈퍼사이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슈퍼사이클의 정의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2년 연속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그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는 가격이 오르게 되지만 이제 내년도는 사실 저희가 낙관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는 이제 좀 내년도에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그게 좀 커지는 국면이고요. 가격은 이제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수요는 글로벌 경제가 좀 둔화되는, 회복이 좀 둔화되는 상황 때문에 수요는 좀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공산품 소비 이런 것들이 하반기 들어오면서 좀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아마존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3분기에 자기네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구재, IT 내구재 소비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들은 이미 있었고, 이 와중에. 제품은 그런데 그동안 계속 기대했던 게 데이터 센터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증가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도. 왜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빅5, IT 빅5 업체들의 실적이 상반기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기업용 수요는 좀 증가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개인들의 소비 위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특히 아까 이제 계속 유럽
그 에너지 이야기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히 이제 올겨울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라니냐 효과랑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네. 라니냐로 인해서 보면은 이제 북반구에 겨울에 한파가 되게 많이 몰리게 되고요. 특히 실제로 보면 올 여름에도 브라질이 굉장히 한파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농사가 잘 안 돼서 원두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재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유럽이 한파를 겪게 되면은 이 개인들의 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에너지 가격 상승,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리면 야 이거 올 겨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지나봐야 알지만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태평양의 나비 하나의 날개짓이 폭풍을 미국의 허리케인을 몰고 온다는 것처럼 모든 게 요즘 사실은 기후적으로 그죠? 이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약간 의아한 게 사실은 뭐 수요는 제한적이라도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 제품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반도체는 또 이 과점 체제라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공급 우려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 간의 어떤 공급이 아니라 중간에서 바틀렉이 생겨서 그런 인상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반도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예. 비메모리 반도체 DDI나 일부 이제 그런 반도체들은 상당히 좀 쇼티지가 났고 자동차에서 MCU 이런 것들이 쇼티지가 난 상황인데 사실은 메모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급이 조달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그 다른 반도체들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이제 나머지 좀 여유 있는 것들이라도 충분히 재고를 쌓아놓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세트 업체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메모리 재고는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제 다른 수요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회복이 조금 지연이 된다 그러면 구매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비메모리가 중요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D램은 사실 좀 제한적이고 그죠. 비메모리 쪽이. 예, 오늘 딥사이트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 여러 이슈들 차분하게 이승우 센터장님과 분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면 또 어쨌든 하이닉스처럼 온리 머리가 온리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전 또 모바일 그 IM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폴더블 이런 거 잘 팔리고 있는데 그런 게 뭐 삼성전자 전체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가지는 못하네요. 뭐 안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좋기는 네. 한데 이제 제가 좀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 IM 부문의 매출액이 140조 원이었고요. 네. 영업이익이 25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약 100조 원 내외.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4조 원 정도 됩니다. 매출은 오히려 주네요. 줄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뭐 조금 재작년보다 좀 나아지는 측면은 있지만 이 IM, 이 스마트폰 인더스트리를 저희가 이거를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 좀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제 하웨이가 침몰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샤오미이지 않습니까? 샤오미 주가가 올해 들어서 지금 36%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미래로 보질 않는 거죠.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 중에서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반도체, 예를 들면 AI나 뭐 그래픽 뭐 이런 쪽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 편이고 또 이 메모리나 또 과거에 그 X86 아키텍처를 쓴 인텔의 제품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올드 테크놀로지로 보는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카테고리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삼성전자 주가를 확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혹은 또 신규 매수를 노리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은 뒤쪽으로 좀 약간 돌려놓고요. SK 하이닉스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뭐 사실 뭐 국민주 성격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관심 자체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하이닉스도 최근에 투자의 기여는 매수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좀 내리셨군요. 하이닉스의 이 영업 현황이나 이슈들도 지난번에 그 인수하는 거 뭐였죠? 비메모리 쪽 인수. 그것도 지금 매듭이 좀 안 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텔 낸드 네, 인텔 사업. 거야. 네. 네. 하이닉스 이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하이닉스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어차피 삼성이랑 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뭐 파는 제품들이 같다 네. 보니까 같은 국면에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그래도 주가상으로는 뭐 조금 저희 목표가 내리긴 했지만 네. 지금은 좀 과매도 국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희 유진투자증권이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저희는 오히려 내년도에 감익을 보거든요. 상장사 전체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 하이닉스가 대해서, 올해 네. 대비 내년도 이익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전일 종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저께 종가죠. 저희가 리포트 쓰기 그저께 종가 같은 경우에는 PBR로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1.1배, 네. 그리고 내년도 BPS 기준으로는 1.0배까지 떨어졌고요. 과거에 물론 하이닉스가 뭐 0.9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이제 그때는 뭐 거의 적자가 나냐 안 나냐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은 좀 기대보다 좀 안 좋은 건 맞지만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주가는 뭐 9만 원 초반대 바닥으로 해서 조금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이익이 증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마찬가지로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통합이 되는데 통합이 될 때 뭐 아시겠지만 항상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내년도 이익 증가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그냥 여쭤보더라도 그러려냐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개인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이번에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밀리는데, 그죠? 오히려 개인들은 소위 뭐 줍줍이라는 표현으로 주식들을 많이 사셨어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최근에 사신 분들은 소위 동학개미들은 손실일 텐데요. 보유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건 디램 가격 좀 업황 내년까지 좀 꺾인다. 하반기에나 좋아질 거라면 앞으로 주가 흐름은 계속 약세입니까? 혹은 이제 보유자들 영역에서의 전략, 혹은 이제 또 매수를 좀 노리고 있는 분들은 언제가 타이밍이 좋은가요? 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앵커님이랑 같이 네. 얘기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이랑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네. 네. 문제고 앞으로 실적이 빠질 것 같은데 네. 주가는 사실 1년 전부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가 상당히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홍다 사태라든지 중국의 전력난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약간 좀 레벨 다운된 측면이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도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빠질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에 가까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물론 이제 상반기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그 실적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 때 과연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 이제 이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유럽 그 가스 가격이 올라간 거 네. 뭐 이야기 계속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겨울에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네. 거죠. 겨울을 잘 연계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슈도 조금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아까 그 디램 같은 경우에는 세트 업체들의 재고가 많은 거는 좀 부담이지만 네.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의 재고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출하를 조절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저는 내년도 하반기 때는 다시 이익이 좀 증가하는 사이클이 예.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조금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좋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장기라고 하면 다들 불편해하시니까요. 장기까지 아니더라도 한 중기적인 시각만 가지고 대응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겠다, 그죠? 보유자든 신규 매수자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주식 가지고요. 네, 삼성전자 얘기는 쫙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잘 해주셨고, 반도체는 사실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이슈들, 뭐 비메모리라든지 최근에 뭐 DDR5, 뭐 EUV, 후공정 여러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오늘 얘기한 것 말고 반도체 섹터 가운데서 좀 주목할 포인트나 기업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현재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많은데 네. 물론 뭐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뭐 우리 두 형님들이 주가가 저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다들 좀 네.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우리 투자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1월 효과가 있고요. 사실 1월 효과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이제 중소형주 효과입니다. 사실 네. 중소형주들이 연초에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이 장비주들 특히 이제 많이 빠졌고 실적이 괜찮을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은 뭐 연초에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초에 주가가 오르니까 사실은 연말 전에 주식을 조금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는 많은 분들의 궁금증, 삼성전자에 관한 장기적인 얘기부터 해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 영상은 머니투데이 방송 예민수의 딥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사실 한 번 들어서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 좀 듣다 보면 좀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승우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